15고 네 번째 항까지 제4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수열에 대해서 다음 강부름에 답하여라. 자, 일반항 구하라 했어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모든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 항이 필요하고 등차의 경우는 첫째 항하고 뭐가 필요하고 공차가 필요하네. 근데 문제 주어진 게 첫째 항은 이미 나왔고 4항까지 합이 4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하자. 공차를 구하기. 그러면 S에는 2분의 첫째 항이 아니라 N 곱하기 2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S4 문제가 4항까지 합이니까 S4 적으면 되고 자 N이 얼마다? 4 N이 4 이제 갖다 대입만 하면 끝 N이 4 첫째 항 A가 15니까 2 곱하기 15 더하기 이미 나왔지 N은 4라고 그러니까 N-1 곱하기 N이 4니까 4-1 N-1 곱하기 공차 D 이 값이 얼마? 48 자 정리하면 뭐 알아서 이제 공식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30 플러스 3D가 2는 4, 2, 4, 8, 24 3D는 마이너스 6 따라서 공차 D는 마이너스 2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니까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얼마이다? 17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뭐 하면 돼? N번째 오는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n번째 오는 항인데 이 항이 처음으로 뭐가 될 때? 음수 0보다 작아질 때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2n은 17보다 크니까 n은 8보다 크네. 수열은 자연수 n하고 대응시킨다 그랬잖아. 관계식이 일반항일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이 된 항은 n이 8보다 클 때니까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이 나온다? 8항에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봐봐. 첫째 항이 이미 양수야.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지금 뭘로 나왔냐면 음수가 됐어. 그러면 첫째 항은 양수일지라도 공차가 음수란 얘기는 마이너스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뒤에 오는 항들은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감소하더라도 아직은 양수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시작해? 음수항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지? 그럼 생각해봐봐. 얘네들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7번까지는 양수였어. 근데 그 다음부터 8항부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러면 첫째 항부터 7항까지의 합은 부호가 항상 얼마야? 양수단 말이야. 근데 8항부터는 마이너스의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8항부터 더해지면 수열의 합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마찬가지? 감소하겠지? 그러면 이 수열이 최대가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까지? 제 몇 항에서 끝나? 7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고 8항부터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공차가 음수야. 음수인 경우에 이 수열의 합이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될 때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 항까지 합이 바로 뭐가 돼? 합이 최대가 돼. 등차 수열 합은 이런 것들 물어봐.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일반 공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관계식만 못 쓸 뿐이지 규칙은 찾아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은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제 8항부터 음수항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제 7항 아니 제 8항이란다. 왜 제 8항이라고 했대? 미안해. 제 몇 항부터 9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 여기는 그래서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 몇 항에서 8항에서 최대가 되는 거지.
까지의 합이 최대.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풀어서 쓰면 이거야. Sn은 자, 식으로 풀어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2분의 n 곱하기 자, 첫째 항이 15라고 했으니까 30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럼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이네. 그럼 얘가 n에 관한 2차야. 그럼 2차 함수 생각해봐. 실수니까 n은 뭐지? x로 들어갔으면 2차 함수 실수지만 여기는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럼 2차 함수의 모양을 떠올리면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가 n의 축이라고 했을 때 0과 16을 절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야. 그럼 어디서 꼭지점에서 바로 뭘 가지게 돼? 최대값이야. 그러면 0하고 16의 뒤층 축이니까 얼마? 8. 그래서 뭐에서 n-8의 제곱 플러스 64가 되고 제 몇 항에서 n이 얼마일 때? 8일 때 Sn은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64. 그래서 제 몇 항? 제 똑같이 쓰면 제 8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서 공차가 양수고 아니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이면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구나. 그거 이해하면 돼. 감수하고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면서부터 점점 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일 때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Sn 즉 n항까지 합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형태로 들어가서 우리가 최대가 될 때의 항과 그 다음에 최대값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 합이 63이 됩니까? 라고 했어. 그럼 Sn은 이미 정리됐지. 이 수열의 Sn은 뭐냐 여기요. 이 등차 수열 합은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이야. 근데 제 몇 항까지 합이 63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이 얼마가 되는 자리. 63이 될 때 n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 다음에 n으로 묶으면 16 마이너스 n이 63이고 얘를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에? n이 뭐니까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 얼마? 9하고 얼마에서? 7일 때 항의 합이 63. 여기 그래프 보면 알잖아. 이 자리가 지금 64잖아. 그럼 63이 되게 하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 두 개지. 그래서 7하고 9란 얘기야. 이참수 형태 가지고 와서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규칙 찾을 수 있지. 뭔가 공통점. 이 등차수의 특징.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근데 이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나온다? 2차식이 될 거라는 거. 이게 등차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자, 뒤로 넘어갑니다. 6번 이제. 자, 등차 수열에서 조금 한 번 더 꼬인 내용이야,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이긴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Sn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말했냐면,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랬고, Sn-1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1번째까지 오는 항의 합을 뜻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내용은 모든 수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 그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우리가 n-1번째까지 합을 Sn항, 첫째 항에서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다 지워주고 누구만 남게 돼? 일반항 an.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첫째 항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면 n항까지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일반항에 적용을 받는 게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은 누구랑 항상 같다? S1하고 똑같다. 왜냐면 S1의 의미 자체가 첫째 항에서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S1이 뜻하는 게 바로 뭐야? 첫째 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첫째 항이 누구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S1하고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이 일반항을 찾았을 때 이 일반항에서 나오는 첫째 항과 SN에서 구한 첫째 항이 서로 같으면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일반항에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이 수열에 일반항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그 내용을 지금 할 거고, 자, 차이점이 있어. 분명히 똑같이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 합일 거라고 예측은 하겠지. 근데 얘는 상수항이 0인데 얘는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 차이점이야. 그럼 비교해 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1 기준 1 생각하고 들어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뺀 게 첫 일반항을 알려준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SN이 얘니까 일반항 AN은 SN에서 누구까지? n-1항까지 합을 뺀 것과 같다.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2n에서 누구만큼? Sn-1이니까 n에다가 누구만큼? n-1만큼.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2n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 SN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첫째 항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 S1과 같아야 된다. 그럼 n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야.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일반항에서 첫째 항을 한번 확인해봐. 이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 A1도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과 SN에서 구한 첫째 항이 서로 같으면 이 수열은 몇 번부터? 1번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얘가 뭐냐면 첫째 항부터 일반항 AN은 2n 플러스 1을 적용을 받는다. 첫째 항부터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근데 자, 두 번째 거 비교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여기도 AN은 똑같이 구해. 모든 수열의 공통점. 그럼 이거 싹 정리하고 나면 얘는 똑같이 2n 플러스 1란 말이야. 그럼 등차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야. 근데 첫째 항은 반드시 누구랑 같다? S1. 그러면 이 수열은 S1이기 때문에 여기서 S1은 6이야. 그러면 이 수열은 무조건 첫째 항이 얼마? 6부터 시작을 해. 근데 요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은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이 3이 누구랑 같지가 않아? S1하고 달라. 그러면 이 수열은 몇 번부터다? 2번부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몇 번부터? 두 번째 항부터. 자, 써보면 얘는 안 적어도 되니까 3이야. 그럼 두 번째도 첫째 항이 S1하고 A1하고 같기 때문에 3, 5, 7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적어보면 S1이 6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반드시 6이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항은 지금 얼마다? A2는 n이 얼마일 때냐면 2일 때니까 대입해봐.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5 나와. A3은 n이 3일 때니까 7이야.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은 6이고 그 다음부터는 5, 7, 9 이렇게 가지. 그럼 몇 번째 항부터가? 이 두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반드시 쓸 때는 SN이 주어져서 SN-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야 될 게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A1은 S1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 게 뭐야? 이게 1번부터 시작을 할 건지 2번부터가 이 일반항에 적용이 들어가는 등차수열인지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래서 1번 같이 첫 번째 경우 같이 S1과 A1이 즉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과 SN에서 구한 첫째 항이 같으면 그냥 뭐라고 적으면 돼? 여기는 쓸 때 이렇게 적으면 돼. AN은 2n 플러스 1 그리고 S1은 A1 그리고 뭐라고? n은 1번부터 이렇게 쓰면 맞아. 일반항 구할 때.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과 SN에서 구한 첫째 항이 같아 달라.
여기는 쓸 때 뭐라고 적어야 돼? 두 번째 경우는 일반항을 적더라도 A에는 똑같이 2n 플러스 1이라고 적지만 또 S1과 A1은 6이라고 적고 대신에 요 일반항 이 일반항의 적용을 받는 건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해? 공차를 이로 갖는 건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몇 번째 항부터야? 두 번째 항부터야. 그러니까 여기다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꼭 들어가야 돼. 차이점 구분합니다. 그래서 7번 보면 나와 있지. 일반을 시켜가지고 자,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 첫째 항, 즉 상수항이 SN은 이거야. AN의 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K라고 했을 때 요 K가 누가 되면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눠진대. 0일 때면 몇 번째부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고 이렇지 않은 경우는 몇 번째부터? 제2항부터 이제 등차 수열 문제 풀면서 오답이 나오는 자리가 주로 이제 여기서 이런 자리들 구분이 안 돼서 오답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 데는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화 시킨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A에는 Sn 빼기 Sn-1이고 반드시 첫째 항은 누구랑 같아야 되고 S1하고 서로 같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SN이 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여기는 위에 있는 식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식으로 정리시켜 놓은 거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까 했지.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뭐가 됐을 때 n이 1일 때 뭘로 A 더하기 B. 근데 지금 보니까 첫째 항이 전부 다 같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된다. A에는 2AN-A 더하기 B. 일반항은 얘가 되고 몇 번부터 등차다. 1번부터 등차 수열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자, 두 번째는 SN이 그 마지막에 오는 상수항이 0이 아닐 때입니다. 여기는 SN이 A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첫째 항이 되고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C 자, 이도 마찬가지 n이 얼마일 때? 1일 때 A 더하기 B. 자, 근데 A에는 자 S1하고 A1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건 n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누가 되고 얘부터 몇 번째? 두 번째. 부터 등차 수열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자, 상수항이 없는 다시 말하면 상수항이 0이란 얘기고 없는 n에 관한 2차식과 이때 이제 여기 전부 다 이제 뭐 규칙으로 이제 결론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이거 보고 2차항의 계수의 2배가 반드시 뭐가 된다? 공차이다. 보이지? 여기도
얘가 공차야. 그리고 얘가 뭐가 되고 공차.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2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고 풀어서 놓으면은 n에 관한 1차식 앞에 곱해지는 계수가 공차를 뜻하고 있잖아. 자, 여기 SN의 성질 하나 더 이제 한번 살짝 정리만 한 거 보여줄 테니까 또 하나 2분의 n 곱하기 이거 자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이 합구하는 식 자체로 전개만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 n에 관한 2차식이야. 니네들은 n에 관한 계수고 n의 계수 2차항의 계수고 1차항의 계수들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나타낸 건데 n에 관한 2차식으로 풀어지면서 상수항 쪽이 지금 뭐가 돼? 0이야. 이렇게 상수항 쪽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이 표현됐을 때 상수항이 0인 경우는 몇 번부터? 1번부터 등차 수열의 일반항, 거기 나오는 관계식의 일반항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구했다. SN이 주어졌는데 모든 수열의 공통점이 특징이야. 지금 등차 수열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모든 수열의 특징이 첫째 항과 S1하고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달랐을 때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하고 S1하고 서로 다르게 되면 항상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일반항에 적용을 받아. 이건 등차 수열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양의 수열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수열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니까 얘만 기억하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구를 정확하게 기억해? 여기 처음에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예로 나왔던 요 내용 쓰는 방법. 첫째 항하고 누구하고 S1하고 비교했을 때 첫째 항부터 들어갈 건지 둘째 항부터 일반항에 적용을 받는지 그거 구분해서 보기. 꼭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 쓰면서 잘못 써가지고 첫째 항을 예로 놓고 풀려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합구할 때 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뒤에 가면 어떤 수열 하나를 준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S1하고 A1하고 같다고 썼는데 일반항 구해놓고 나서 A1을 구했더니 얘랑 달라. 그러면 모두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구한 첫째 항하고 여기서 구한 첫째 항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 항 따로 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갔을 때 몇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고 했으면 원래대로 하면 이 문제대로 들어가면 6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요렇게 가는 게 맞잖아. 그지? 근데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n에다 1 대입하면 되니까 3부터 더하면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반항 적용시켜갖고 이렇게 더하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오답이 생기니까 요거를 구분을 하란 얘기야. 나중에 뒤에 가서. 등차 수열은 사실 문제에서 이 수열 파트에서 등차 수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렇게 비중을 두고 나오진 않아. 뒤에 나오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 뒤에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등차 수열이 뭔지, 등차 수열 특징이 뭔지 이 정도만 기억해도 등차 수열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면 두 숫자 더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등차 수열의 뜻,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일반항은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공식 외워야 되고 첫째 항까지부터 n항까지 합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식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찾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구분하는 거랑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